자,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5분입니다. 오늘은요, 5월 4일이고요. 7차십니다. 유튜브 강의 14분짜리 시청하셨죠? 이어서 강의하고요. 채팅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나눠준 학습지 또는 화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온 얘기를 할 건데요. 이온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듣고 또 복습을 한번 또 이 부분은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진 죄송합니다.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이온은 이제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습니다.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져서 양전하를 띠는 게 양이온이고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음이온을 띠는 입자가 음이온입니다. 그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핵, 즉 플러스가 맞냐 전자, 마이너스가 맞냐의 차이입니다. 핵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이 많으면 전자보다 많으면 양이온이고 핵이 전자보다 적으면 즉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 쪽보다 많으면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놈은 전자가 왜 많아지고 어떤 놈은 전자가 왜 적어지고 어떤 놈은 양이온이 되고 어떤 놈은 음이온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걸 알면은 이제 다 쉬워집니다. 자, 먼저 전자 배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자가 이제 수소 원자, 헬륨, 리튬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자들이 있는데 이 원자들 속에 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전자들이 어떻게 들어 있냐면은 요거 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 원자 모형입니다. 돌턴은 1803년에 요렇게 원자가 생겼다고 얘기했었고 톰슨은 요렇게 그 다음에 레더포드는 요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핵이 가운데 있고 1911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보어는 핵이 가운데 있는데 전자도 핵 주변에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전자 구름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레더포드 모형이나 보어 모형을 이용합니다. 근데 보어 모형대로 한 게 이제 이런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가운데 핵이 존재를 하고요. 핵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근데 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얘는 수소예요, 수소. 수소는 플러스 양성자가 원자 핵이 가운데 존재를 하고요. 전자가 몇 개 존재하냐면 한 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가운데 핵이 존재하고 밖에 전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양성자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양성자는 이렇게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수소다 그러면은 양성자가 몇 개 있을까?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한 개 있다. 그리고 전자는 하나.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 있는데 얘는 표시를 해요. 왜 표시를 하냐면 얘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표시를 하고 표시를 안 하고 얘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있는지 표시를 해요. 자, 다음에 헬륨 가볼게요. 원자번호 2번 헬륨입니다. 헬륨은 역시 양성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원자번호 2번이니까 전자가 2개 있습니다. 자, 다음 리튬. 리튬은요, 원자번호 3번이에요. 그래서 핵이 가운데 3개가, 양성자가 3개 있고, 전자가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첫 번째 궤도의 전자를 2개 표시하고, 두 번째 궤도의 전자를 1개를 표시해요. 그래서 전자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1개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서 2개만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 1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다음 플로린 한번 해볼게요. 플로린은 원자번호 몇 번인가요? 원자번호 7번입니다. 원자번호 9번입니다. 9번. 원자번호 9번이기 때문에 핵이 몇 개 존재한다고요? 9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핵을 자, 핵을 9개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개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9개를 그리고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원자번호 9번이니까 역시 9개가 있으면 됩니다. 전자 9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봅시다. 전자를 첫 번째 궤도에 몇 개 들어가냐면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남은 거는 7개니까 7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7개 해서 총 9개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자가 이제 이렇게 전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온이 왜 되는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거는 양이온이 되고 어떤 거는 음이온이 돼요. 그럼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이유, 어떤 놈은 핵이 많고 어떤 놈은 전자가 적고 어떤 놈은 핵이 적고 전자가 많고 그래서 어떤 놈은 양이온이 되고 어떤 놈은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리튬입니다.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에요. 그래서 핵이 3개가 있고 전자가 3개 있습니다. 근데 얘는 홀로 존재하려면은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존재하기 위해서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 가득 찬 상태가 뭐냐? 첫 번째 궤도에 2개를 채우면 가득 찬 거고 두 번째 궤도에 가득 채우면 안정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는 8개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 7개만큼의 요 7개만큼의 전자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 줘요. 그래서 이 바깥에를 가득 채우면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몇 번 일을 해야 되냐? 7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한 개를 그냥 빼버려요. 빼버리면 가득 찬 상태가 됐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한 개를 버려버립니다. 전자를 하나 버려버리면은 양성자는 지금 3개가 있지만 전자가 2개예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럼 얘 입장에서는요, 지금 플러스가 몇 개냐면은 자, 얘 입장에서는요. 잘 안 되네. 자, 얘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지금 몇 개 있냐? 플러스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지금 몇 개가 있느냐? 2개가 있어요. 왜냐? 원래 3개였는데 하나를 지금 내다 버렸어요. 하나를 내다 버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2개밖에 없어요.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 쪽이 많아요? 플러스가 1개가 더 많아요. 자, 요거까지만 더 할게요. 자, 얘 입장에서 지금 이 플로린입니다. 원자번호 9번. 그래서 플러스가 9개 있고 마이너스가 9개 있어요. 9개인데 바깥쪽에 몇 개 있다고요?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8개가 되어야 만족을 합니다. 8개가 되어야 안정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를 어딘가에서 하나 주워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바깥쪽에 8개가 되죠. 그래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얘를 7개를 다 내다 버리면은 7번 일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한 번 일하는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돼요. 8개가 되니까 플러스가 몇 개가 돼요? 플러스는 원래 있던 그냥 9개예요. 그런데 전자는 원래 9개 있었는데 몇 개가 됐죠? 하나를 더해서 지금 10개가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비교해 보면은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마이너스가 1만큼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음이온이라고요. 자,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게 양이온입니다. 여기는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게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전자 배열과 또 양이온, 음이온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시청했던 14분짜리에서는요, 거기에서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궁금해 할까봐. 그리고 그거를 알면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따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봐야 맞겠죠. 근데 이걸 알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전자를 안 외워도 돼요. 10년 전쯤에는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있기도 했었어요. 좀 어려워서 질문이 없나 봐요. 전자 배열이 좀 어려운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다 또 몇 개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좀 숙달을 좀 시켜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더 합시다. 나트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트륨. 자,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입니다. 원자번호 11번이라는 얘기는 네, 원자번호 11번. 네, 11번. 11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15개 있고 아, 11개. 미안합니다. 양성자가 11개, 그리고 전자가 11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성자와 전자를 여기다 이제 그리면은, 가운데에다가 이제 양성자를 여기다가 11개를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려 넣으면 되고요. 좀 어렵죠. 네. 이렇게 11개를 그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졌네. 자, 이렇게 그려 넣고요. 그 다음에 전자도 역시 몇 개 존재하냐면은, 전자도 11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자, 이렇게 존재를 하고 10개를 전자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궤도에 2개를 그리고요. 두 번째 궤도에도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8개를 그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 또 하나를 이렇게 딱 그려 넣습니다. 그러면 11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 나트륨의 전자가 11개인데 가장 바깥쪽의 전자를 지금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의 전자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를 버리든가 아니면 7개를 갖다 더 넣어야 됩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7개를 더 넣는 것보다 하나를 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를 버려버리면은 지금 몇 개가 되느냐? 양성자가 11개지만은 전자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자가 10개가 됐으니까 양성자가 전자보다 몇 만큼 크다고요? 자, 11개만큼이 양성자고, 전자가, 10개니까, 플러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자를 두 개를 버려서 양성자가 뭐 전자보다 두 개가 많다면 플러스 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만큼이니까 양성자,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 규칙에 대해서, 전자 배열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